우리 아들 또 들어왔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시작하는데, 그니야? 너 채팅 잘한다. 자,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시간을 2시간을 딱 채웠는데 어차피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것만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럼 오늘 수업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시간 작약 했었습니다. 작약하고 계직어 작약하기 있는데요. 이거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작약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강작약입니다. 강작약.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구나. 초점이 좀 그렇다, 그죠? 초점이 일반적인 의성작약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냄새도 보면 새콤한 냄새와 함께 시큼한 뭐 그런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래 예전에는 지리산이나 뒷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이제 작약에 대해서 합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산에서 신만이들이 가끔씩 캐긴 하는데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에서는 산에서 많이 있습니다.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약을 실제로 캐가지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 우리나라 자연산 작약이 물론 좋겠지만 자연산 작약에 비해서 결코 중국산 강작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통하는 업체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수입해 올 때 컨테이너에 넣어 가지고 수입해 올 때 벌레가 쓸지 말라고 해서 뭐 농약을 뿌린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건조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추라든지 이런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농약을 치지 않고 들어오고, 만약에 농약을 써야 되는 이제 좀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짝 포장을 해서 아무튼 들어오고, 약을 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만약에 약을 치는 경우가 멀리서 들어오는 게 있다면 식품들한테 쓰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성작약하고 먹어보면 맛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강작약은 굉장히 강하고 맛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 또렷한 맛을 가지고 이제 치료용으로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작약은 산미입니다. 산미. 새콤한 맛을 가지고 땀 능수허한 땀도 수렴시키고 복통상각, 복통에도 치료. 복통은 이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오늘 계지가 작약탕 하면서 얘기할 거고, 산가, 아랫배 쪽 질환. 그래서 이제 당귀작약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어혈탕 아니면 계지복용환 이런데 전부 다 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랫배 쪽에 그 어혈의 문제, 결국 혈 문제거든요. 어혈의 문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백수적산이라. 백작약은 수렴시키고 적작약은 흩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작약, 적작약이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색깔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수렴을 시키기 때문에 어디에 수렴을 시키냐, 이 작약을 쓴다는 것은 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환자를 봤을 때 약간 얼굴이 선분홍색 아니면은 땀이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혈이라는 것은 열이죠. 즉 열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감기가 걸렸는데 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에 작약을 씁니다. 작약을 쓰고 실제 피부에서도 붉어지거나 할 때 작약도 씁니다. 그 다음에 근육, 인대, 목이라든지 어깨 아니면 다른 허리 이런 관절에 있는 근육에도, 근육은 피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이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한데, 그게 피가 자꾸 부족해지면 뻣뻣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작약이 들어가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간과 관련된 부위, 간경, 생식기, 하복부 이런 것들, 옆구리 뭐 이런 것들에 다 사용합니다. 보혈을 하는 작용이 뭐 다소간이 있습니다만 보혈은 당귀라든지 청궁이 더 잘하고 합니다. 하지만 보혈도 합니다. 복통은 보혈하면서도 이 수렴하는 데 쓰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계지가 작약탕 할 때 할 거고. 소문에 미과산하면 감기 이진 비기내절이라. 산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음식을 받아들이면 이 위장에서 이걸 소화를 시키는데 너무 이 위장 기능이 긴장이 돼 있거나 할 때에는 너무 수렴시키면 이 비위가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진액이 생기는 것처럼 활동이 안 돼서 습기가 고입니다. 습기가. 그럴 때 너무 산미가 과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산미가 과하다. 그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갑자기 심리적으로 우울해졌다. 갑자기 긴장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긴장할 때 밥 먹으면 체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산미는 과합니다. 산미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내절이라, 비기가 잘 사지말단으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혈도 보충하는데 후대에 와서는 이것이 숙지왕, 구기자, 산수유, 육종용 등등으로 같이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계지거 작약탕 했습니다. 태양병 하지 후에 표증이 있는데 설사를 시키니까 갑자기 맥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답답하더라. 맥이 가빠지는 이유는 내가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표의 병이 있는데 아래로 쑥 내려버리니까 맺힙니다. 기운이 맺히면서 갑자기 어떤 답답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흉부 쪽에 나타날 때 씁니다. 이 계지거 작약탕은 계지감초탕하고 비슷합니다. 모양새가 비슷하죠. 계지감초탕에 생강대조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 내 흉부의 기운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계지거 이 작약을 빼야 됩니다. 그럴 때 빼고 계지를 가지고 흩어주고 감초를 가지고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진정시켜줍니다. 이런 조합은 상당히 현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모든 삶의 어떤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 기운이 에너지가 기혈이 약해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긴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불안하다 할 때 작약이라든지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좀 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긴장과 불안에서는 계지를 한번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 계지와 감초의 조합으로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입니다. 계지가 작약탕, 계지가 작약 대황탕. 자, 계지가 작약탕은 계지탕에다가 작약이 더 중량됐습니다. 그래서 작약이 군제로 되었고 계지, 생강, 대조, 감초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태양병이 있었는데 의사가 잘못해서 합법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의사가 바보도 아니죠? 바보도 아닌데 설사를 시켰습니다. 왜? 이거는 리병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본래는 표병인데 리병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환자를 봤을 때 단순히 오한빨들이라든지 표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호소를 하는 게 마치 양명병으로 이미 진입한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착각을 일으켰겠죠. 땀도 갑자기 많이 나면서 갈증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변도 조금 편하지 않고 뭔가 이런 듯한 느낌이 뉘앙스가 난 거죠. 아마 그 흘러가는 과정인데 완전히 이제 리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합법을 쓴 겁니다. 그때 갑자기 복만 배가 그득하면서 때때로 아픕니다. 아프다고 할 때는 기운이 긴장되고 맺혔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운이 맺히면서 한이 불통즉 한인데 불통즉 통인데 기운이 막히면서 그쪽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가다가 딱 막히면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통증이 나타나요. 배가 그득하면서. 즉 복부에 있는 기운들이 잘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음에 속하니 이거는 합법 원래는 표 쪽에 태양양명 쪽에 병이 있었는데 잘못해서 생기를 끌어내린 거예요. 내리다 보니까 장위의 기운이 맺혀버렸다. 맺혀버려가지고 대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배도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계지가 작약탕을 쓴다. 여기에 우리는 늘 조문을 볼 때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네, 계지탕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기본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양명경이 발달하거나 우리가 소위 현대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체격이 건장하거나 아주 우람해서 갈증이 많이 느끼고 대변 변폐가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좀 호리호리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약한 듯한 허약한 듯한 느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상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생과계로 변비가 많습니다. 변비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양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변비약이 그래도 좀 듣는데, 좀 이 음적인 사람들은 변비약이 처음엔 듣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변을 안 봐도 큰 상관없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아,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아, 변비에다 이걸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좀 막혀 가지고 배가 그득하면서도 좀 변이 안 나가면서 복통이 한 번씩 있을 때에는 이 작약이라는 게 좋습니다만, 아,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 제가 약을 써보니까 기운을 전체적으로 들어주면서도 펼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다음에 언제 그 소민 약들이 좀 나올 때 직접적인 처방은 얘기하겠습니다만, 환기 인삼 같은 걸 쓰면서도 사삼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사삼, 길경, 지각 요렇게 제가 처방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상에서는 사상에서 소민의 변비에서는 이재마 선생은 동무께서는 이제 뭐죠? 파두를 가지고 설사시킨 다음에 뭐죠? 무슨 약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팔물군자탕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파두를 지금 요즘 시대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잘 없어요. 일단 파두가 팔지가 않아요. 팔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팔물군자탕만 준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소민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팔물군자탕 같은 처방에 사삼, 길경, 지각 같은 걸 넣습니다. 기운을 흩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변비가 잘 통하면서도 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운이 잘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환기, 사삼, 계지 요거를 군제로 해서 가지고 처방을 합니다. 인삼도 쓰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그런 쪽으로 저는 치료를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변이 딱 막힌 거예요. 변이 막혀가지고 변이 잘 안 나옵니다. 배도 아프고, 애들 중에 밥 잘 먹는데 변을 잘 못 보고 하는,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지가 작약탕을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은 뭔가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여성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배도 한 번씩 잘 아픕니다. 배에 어떤 기체가 있구나. 왜 그럴까요? 변이 이제 처음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장의 기운이 막혔겠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가기 시작하면 대장이라든지 이런데 이 대장은 전부 다 양경입니다. 육부이기 때문에 그쪽에 허열이 발생하면서 그 장벽 끝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긴장되고 해서 복작복작 하는 긴장이 나타나면서 이게 염증이 나서 배가 아픕니다. 또 이제 자꾸 복작복작 하면서 기운이 잘 안 흩어지니까 변비도 되고, 그럴 때에는 작약이 이 염증 같은 거를 잘 진정시키면서도 잘 가라앉히면 이 변도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씁니다. 변이 확실히 안 나간다 할 때는 계지가 대왕탕을 씁니다. 그래서 복통, 이런 사람들은 살집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살집이 많지 않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변비일 때 씁니다. 제가 공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 의방하지라는 게 실제로 설사약을 먹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환경에서 마치 훈육의 분위기가 자식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분위기, 아니면은 학교에서 그런 자기의 의견을 잘 못 펼치고, 윤정쌤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인데.
안녕하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 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우리 직원 때문에. 그래서 합법은 공포 때문에 생깁니다. 합법. 내가 이제 멘탈이 흔들렸네. 합법이라는 것을 현대에서는 불안과 공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자주 자기 의견을 잘 못 펴는 소심한 사람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방귀에 보면 복만은 있습니다. 배가 그득하다는 표현은 잘 하고요. 한하 이런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맥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오한 이런 건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소건중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처방인데 이거랑 게지가 작약탕이랑 처방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다. 교이만 즉 이제 수수염만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소건중탕은 보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허약한 아이들한테 주는 보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임상에서 복통이 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환자들이 당장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한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만 제가 얘기한 거지 복통이 이걸로 전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범주 안에서 일단은 해결을 하라 라는 대표적인 거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 첫 번째, 사군자탕과의 양강을 넣는 또는 곽향전기산을 쓰는, 즉 비위의 한 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좋죠. 비위의 한 습으로 인해 가지고 아픕니다. 그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는 작약을 쓰는 겁니다. 작약. 게지가 작약탕, 소건중탕과 같이 이 작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하나는 알아둬야 됩니다. 오수유.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크게 구분해서 딱 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환자를 딱 보십시오. 한의학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한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의학은 종류가 많아요.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감비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걸 다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억하면 좋죠. 그런데 기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해결해 주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느낌을 잘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의학은 처음이자 환자를 보는 순간 관염찰색의 망진과 듣는 문진을 하는 그 순간에 캐치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 환자의 얼굴 표정, 환자의 붓기, 눈빛, 목소리 이런 것들로 감을 딱 잡아야 됩니다. 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야 그 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상을 쭉쭉쭉 얘기할 때 그 주종이 되는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딱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요 메시지를 딱 파악하면 다른 증상들은 쫙 거기에 맞춰서 딱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자신이 없고 하다 보면은 자꾸 증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저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100이면 100 다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저 환자도 다 해결 못합니다. 약을 바꿔줄 때도 있고 조금 뭐 미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환자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에는 그 어떤 이 핵심을 제가 보는 핵심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환자 표정이 어떠한가? 환자 표정이 얼굴이 부어 있다. 자, 사군자탕과 양강을 쓰는 경우에는 뭔가 지금 이 비위의 한습이다 보니까 뭔가 부어 있고 뭔가 푸석하고 뭔가 좀 흐리멍텅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어있는, 눈밑이 부어있다든지, 위에가 부어있다든지, 입술이 부어있다든지, 볼 자체가 부어있다든지, 뭔가 푸석한 듯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백출은 비위를 다 해결을 하지만,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증은 습기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그 통증을 딱 긴장을 풀어버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게 양강입니다. 양강 같은 거를 사군자탕의 어떤 베이스에 양강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그 환자들은 전부 다 이제 약간 어떤 습기를 내포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뭐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고 나면 뭐 또 변이 묽어진다든지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습기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도 좀 부을 수도 있고 손이 쥐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움직임이 둔해 가지고 게으르기도 하고 피로를 느끼도 멍하게 이게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곽향전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향전기산도 사실 같은 부류인데 이거는 향기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실제로 회를 먹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복통 설사와 함께 막 난리가 날 때에는 곽향전기산 같은 곽향 같은 걸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부류고요. 두 번째, 계지가 작약탕, 즉 작약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 이 작약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는 아까도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결국 작약은 보혈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진액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산미를 가지고 진정을 시키죠. 즉 이 사람은 뭔가 바짝 마른 것 같다. 느낌이 관형찰색을 해보면 바짝 마른 것 같다.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마치 이 말도 조금 뭐 말소리가 약하거나 그런 건 있지만 조금 서두르는 것 같고 서두르는 것 같고 말소리가 조금 빨라지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진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뭔가 위의 경우는 습기에 물컹물컹한 느낌이 있다면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약을 하는 건 뭔가 진액이 없이 판판하고 혈이 부족한 배의 근육들이 뭔가 이제 진액이 없는, 소위 말하면 비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즉 복벽이라든지 이런 데 얇아가지고 예민해져서 아픈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작약이 들어갑니다. 그 큰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의 얼굴이라든지 이 관형찰색, 그 다음에 목소리의 어떤 말하는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그거를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수유는 이 고열한 약입니다. 고미가 있고 열한 성질이 있습니다. 열한 성질로 인해 가지고 이 창균을 몰아내고 이 안에서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해 가지고 이 염증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다 보니까 곰이라는, 산미 가지고는 안 되고 곰이라는 약을 쓸 정도의 어떤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작약과 오수유는 복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작약은 뭐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비유로 드는 건데 배가 조금 아프고 화장실 가고 말아요. 근데 오수유는 아무것도 못해요. 배를 움켜쥐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얼굴이 좀 나오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복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오수유는 건조한 약입니다. 오수유는 건조한 약입니다. 작약은 조열로 따진다면 좀 윤한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수유도 1번의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1번의 부류에 속하는데 사군자탕 양강의 부류에 속하지만 이거는 오수유는 상당히 극렬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처방을 쓰셔야 됩니다. 네, 처방을 쓰시면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쓰시고 조금 더 실력이 더 늘어나시면 뭔가 다른 것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계지가 작약탕하고 소건중탕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지탕과 이게 순서를 좀 계지탕 밑에 계지가게탕 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했네요. 계지가 작약탕과 서곤중탕의 약재의 비율은 들어가는 약물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계지, 생강, 감초, 대조, 작약인데 그람수가 똑같습니다. 계지, 생강, 감초, 대조, 작약 전부 다 그람수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느냐? 여기에 이제 교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교이는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수수엿을 씁니다. 산골 강원도 뭐 어디 수수엿인데 예전에는 조청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청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엿을 쓰고 있습니다. 수수엿 만드는 거 아시죠? 쌀을 소위 말하면 매가 보리가 아닌 쌀이죠. 쌀을 여기서는 수수고 엿을 만드는 게 이 쌀을 끓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나오도록 합니다. 당분. 계속 끓여가지고 당분이 나오면 그 달달한 삭혀서 나오는 자 정확하게는 만드는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달달한 성분이 나오면 그거를 계속 저어가면서 졸이는 겁니다. 즉 그 단맛을 계속 졸여나가는 쉽게 설명하면 그 뭐죠? 식혜를 계속 졸여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졸여나가는 모습이 이게 굳히면 엿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메가나 그런 소화제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답니다. 상당히 달고 메가 이런 거는 소화제의 일부분이죠. 소화제의 어떤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미 즉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그 다음에 영양분 이런 거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상한론 시대나 그 이후에 잘 못 먹던 시절에 이제 복통을 치료하고 하는 데는 작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7살 뭐 어린아이들 중에 살찐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시절에 조금 음식 잘못 먹고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장벽이 바짝 말라 있는데 음식 조금 잘못 들어가면 배가 아픈 겁니다. 배 먹고 배 아프다고 할 때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애들은 아프다고 하면 안 먹고 영양분은 점점 떨어지죠. 장벽, 위벽은 예민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예민한 이 위벽을 촉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영양분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거 감미가 필요하다. 감미가.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쌀, 보리 종류의 어떤 감미제를 취사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이를 쓰는 겁니다. 교이를 쓰는 거고 계지가 작약탕에 교이를 넣는다. 복통이 있고 뭔가 음식을 먹으면 배 아프고 해서 잘 못 먹는 애들이 작약과 함께 교이가 들어가면 복통도 완화시키고 장벽 굳어 있는 것도 좀 풀어주고 하면서 교이가 영양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먹던 시절의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잠깐만,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소금 좋다.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이 쉼터에서 어떤 분이 우리 다들 보시라고 올려놓으신 자료예요. 일본의 뭐 소아과에서 쓸 수 있는 열 몇 가지 처방, 뭐 임상내, 처방내 이런 걸 번역하신 책인데 그 중에 1번에 나오는 약이 소아과에 쓸 수 있는 약이 소건중탕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쓰는지 보면 감기에 걸리면 잘 토한다. 이 말을 듣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감기에 걸리면 잘 토한다. 감기에 걸리면 토한다는 말은 위장에서 긴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장 긴장을 푸는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강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토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왠지 모르게 창백하고 왜소하다, 몸이 약하다, 이게 약한 아이다. 제가 게시탕은 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입이 짧다. 왜?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여기에 복통을 잘 토한다 대신에 배가 잘 아파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이제 여기서 창백하다는 게 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허여멀건하다. 못 먹어서 허여멀건해서 마치 흰 버짐 같은 거 피는 아이들 있죠. 다 이거 영양실조입니다. 요즘에도 많습니다. 애들 중에 음식들을 다 잘 먹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과자나 이런 것들을 먹여서 그런지 제대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건중탕을 씁니다. 요런 걸로 이제 해서 소건중탕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소건중탕 넘어갑니다. 계지가 작약탕과 소건중탕의 차이. 계지가 똑같은 약이지만 이 교이가 들어감으로써 그 소건중탕의 그 의미가 좀 허약한 애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약감초탕 보겠습니다. 작약감초탕은 상안에 맥부, 자한출, 소변삭 신번 잡게요. 자한, 소변삭, 땀으로도 나가고 있고 소변으로도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신번 자한과 소변삭이라고 하면 진액이 빠지고 있죠. 진액이 빠지는데 신번 이거 신번이라는 거는 뭔가 허혈 때문에 진액 부족으로 인한 허혈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미오한 이러면서 망양 즉 양기가 약해지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각연급 다리가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 다리의 근육 쪽에 진액이 말라가고 있네. 그러면서도 오한이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려 계지탕 욕 공기 표 차 오야라. 자, 계지탕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약으로 쓴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목적은 뭡니까? 발한시키는 약입니다. 즉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액이 빠져서 근육은 말라가고 있고 양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한을 시킨다? 작약, 계지 다 좋죠. 다 좋은데 그게 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은 약이지만 지금은 미호환을 보기 위해서도 계지도 좋고 자한출이라든지 각 연급을 보기 위해서도 작약이 좋은데 발한이 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표를 공격했습니다. 계지각개탕을 썼든 계지월비탕을 썼든 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골증이 나타났습니다. 진액은 진액대로 더 빠지고
망량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중건, 자, 인중건이라는 건 이제 소음에, 여기는 소음이 주관하는 곳이죠. 소음이 주관하는 곳에 이제 진액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번조도 가슴에 답답하고 열감이 나타나지만 결국 이것도 진액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토역, 구역이 나타나요. 어디에 문제입니까? 비위가 차진다. 구역. 갑자기 비위가 차진다. 양기가 약해지면서도 진액은 부족하고 허혈이 뜨면서 양기가 약해진다. 그 장소가 비위다. 여기에서는 건강을 가지고 비위에 양기를 보충하면서 감초를 가지고 허번증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감초 건강탕을 줘야 된다.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쭉 풀어서 양기를 회복시키고 감초를 가지고 허화를 진정시키고 진액을 보충해서 이 진액도 보충하고 허번 번조증을 치료하는 이걸로 감초 건강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기를 회복시켰는데 만약에 골은 나았는데 골은 나아서 다리는 따뜻해졌습니다. 다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 진액이 회복이 덜 됐습니다. 특히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약이라는 것을 쓰면서도 감초라는 걸 조금 더 씁니다. 양기는 회복됐으니까 이제 작약을 건강 이런 거는 없이 작약과 감초를 가지고 근육을 조금 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다리가 펴졌습니다. 만약 위기가 불허해서 서머한 자는 소여 조위승기탕. 이 서머라는 거는 이제 허화가 떠가지고 좀 약간 망동하는 거죠. 양기가 망동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양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돼요. 서머를 하니까 양기를 조금 진정시키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액이 상당히 말라 있죠. 그러니까 이 양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승기탕 종류를 써야 되는데 대승기탕, 소승기탕은 위험합니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위승기탕을 씁니다. 다음에 조위승기탕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임상에서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썼는데 지금은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상비약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약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약, 중, 발한, 복가, 소, 침자 오히려 발한을 더 시켜서 양기를 자꾸 밖으로 내뿜습니다. 이럴 때는 회양을 시켜야 되니까 사형탕을 씁니다. 그래서 작약감초탕은 어떻게 쓰느냐? 발한 과다로 인해서 근육의 진액이 말라서 근육이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이런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쥐가 난다 이렇게 할 때 이 경우가 딱 적합하죠. 다리에 쥐가 날 때 보면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굉장히 무리를 하고 운동 너무 과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밤 되면 쥐가 한번 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고 나면 그래 됩니다. 진액이 빠져나가고 양기도 그쪽으로 못 가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작약감초탕을 씁니다. 물론 이제 임상에서 작약감초탕을 쓰면 다리가 굳어지고 하는 건 많이 잡힙니다만 후대에 제가 이제 그 한의쉼터에서 보면 이 약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후세방에서 배워야죠. 두양령전, 두충우술이겠죠. 두충과 우술, 즉 근골 쪽에, 특히 하지 쪽에 근골 쪽에 양령, 연기, 피를 보충하는 탕이다 이 말입니다. 두충우술, 근골 하지 쪽에 피를 보충하는 두양령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생각 많이 납니까? 숙지황, 그죠? 당귀, 구기자, 이런 것들이 주약이 당연히 되겠죠? 이런 걸로 여기에 보면 이제 근년, 경년, 가, 백, 이거 참 이 약 그 출처를 얘기 안 드렸네. 출처는 이게 어디 김정재 선생이 잠깐 무슨 책을 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의보감 하셨던 김정재 선생이 그 책에 이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경련할 때 쓴다. 숙지왕, 당귀, 구기자, 작약 같은 걸로 진액을, 피를 충분히 보충을 하고 우슬과 두충을 가지고 인경을 시킵니다. 인경을 시키고 결국 그 굳어있는 이거를 모가로 해결을 하고 양기도 조금 순환을 위해서 시켜줍니다. 그럴 때 이제 작약이 들어가면 이제 작약이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걸로 이게 참 효과가 많이 좋다고 얘기를 다들 하십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보면 피만 부족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팔에 같은 노동을 했는데 왜 팔은 이게 안 생깁니까? 그죠? 다리만 생깁니다. 왜? 기운이 처져서 그래요. 혈이 부족한 거는 당연하고 기운이 처져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외로 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 쪽에 여러분들 환기 쓸 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시고 그냥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약 얘기한 것처럼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작약같이 이걸 써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사람이 지쳐있다, 피곤하다 이럴 때에는 이런 거와 함께 환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왜? 소화가 안 되면 영이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약과 함께 소화제를 좀 써야 됩니다. 소화제. 이런 보혈하는 약과 함께 소화제를 쓴다고 하면 사인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인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는 매가 신곡 같이 윤기 있는 약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강의 오늘 일찍 끝나려는데 좀 길어지네. 작약감초 부저탕 보겠습니다. 작약감초 부저탕은 이게 작약감초탕하고 또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재의 그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약감초 부저탕과 작약감초탕은 다른 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작약감 370조 작약감초 부저탕은 발안, 병불에 표가 있어서 표병이 있어서 발안을 시켰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발안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표병이 아니다. 자, 둘 중에 이게 워낙 함축된 의미다 보니까 이게 요거 글만 보고는 조문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반오한, 오히려 오한했다. 요거를 보면 표증을 알고 발안을 시켰는데 잘못했구나. 왜? 망향증으로 간 거구나. 그래서 뭐가 허하다? 양기가 허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됩니까? 부자를 써야 됩니다. 망향증이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발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은 환기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다? 근육에 경직이 오면서도 차지는 경우에 생각외로 요 작약감초 부자탕은 허리라든지 이런데 좀 사람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무리하고 난 다음에 시리면서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뻣뻣해지고 근육이 갑자기 뻣뻣해지는 경우에 생각외로 쓸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뻣뻣한 경우에 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육이 바짝 말라가지고 무리하고 난 다음에 근육이 기운이 딱 기체가 돼서 문제가 뻣뻣해지는 경우에 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슷한 이제 후세방이 대방풍탕이라고 있습니다.
대방풍탕에 보면 약재를 보면 백출 6g에 숙지황, 당기, 작약, 황기, 방풍, 두충 한 4g, 청궁, 대추, 생강 3g, 인삼, 감초, 강알, 우술, 부자. 즉 습기도 보지만 주로는 보혈, 보기, 이 약들이 보기, 보혈을 쭉 강력하게 주작용으로 하고는 뭐를 씁니까? 부자를 씁니다. 무릎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래되면서 진액은 말라가지고 움직이는데 뻣뻣합니다. 뻣뻣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부자를 써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차집니다. 차지기 때문에 부자를 써서 그 일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약한 관절,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대방풍탕 나이 드신 분한테 잘 듣습니다. 여기에 요것만 다 알고 계시면 좀 그렇고 거기에 상황에 봐서 인삼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부자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여기에 육개라든지 이런 것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써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약감초 부자탕과 휴세에는 대방풍탕이 비슷한 의미이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거 생각보다 오래가네. 오늘 저 실은 한 1시간 20분 하고 집에 가려는데 자, 소건중탕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건중탕은 상한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요. 상한에 양맥이 삽하고 음맥이 현하야 법당, 복중, 급통하는 급통일 때에는 먼저 소건중탕을 준다. 즉 제가 이제 상한론을 쭉 찾아봤습니다. 혈편세자 즉 맥삽 이게 그 계림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맥삽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일단 양맥, 음맥은 뒤에 보고 맥삽이라는 것은 혈이 쇠하다 이 말입니다. 혈이 쇠하다. 이게 삽의 의미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맥 삽자는 영기미야 즉 혈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맥삽은 영혈 부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맥은 영혈 부족을 의미하고 혈은 뭐다? 맥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간과 관련된 이 맥을 맥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맥, 음양, 구현, 무한열의 위병음이라 병은 음병 물이 수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 맥이 현해진다. 즉 노폐물이다. 노폐물 안지현극자는 방발내옹이라 즉 이제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에 노폐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혈은 부족한데 노폐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맥, 음맥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양맥은 부위를 얘기합니다. 즉 표, 겉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저 안쪽에 있는 부위를 음이라고 합니다. 표리를 나타냅니다. 즉 지금 이 경우를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경우는 영혈이 부족하면서 뭔가 땡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복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양맥, 음맥이 현하니까 안쪽에서 뭔가 걸리고 땡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혈이 부족하면서 복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양맥삽, 음맥현입니다. 그래서 소건중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심중계의 번, 심중계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혈조입니다. 혈조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교의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로, 리급, 그 다음에 개뉴, 복중통, 몽, 실정, 사지산통, 수족번열, 수족번열 날 때 작약이라든지 감초라든지 교의 좋습니다. 건지황 이런 거 좋습니다. 인건 구조자 즉 영혈 부족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약을 여기 제가 책에는 안 실었는데요. 우리가 꼭 현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기혈구상에 혹 방실 후에 노역이거나 혹 노역 후 방실. 자, 방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나고 내 몸에서 중요한 물질들이 소비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특히 남자가 더 그렇죠. 더 소비. 그러니까 이제 영양 부족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기혈을 상당히 소모했고, 근데 더 많이 필요한 게 진액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 후에 또 노역을 했다. 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기혈을 더 소모시켰다. 뒤에 선우가 바뀐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역과 방노를 해서 기혈과 함께 진액을 소모시킨 거예요. 급 대병 후에 기핍자한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서.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작약을 군제로 쓰고 사물탕 재료들과 함께 황기와 계피를 씁니다. 그래서 박노상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런 이 쌍화탕이 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액이 많이 부족한 사람, 그러면서도 기운이 조금 딸리고 헛땀이 나는 경우에. 자, 박노상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자분들은 한의원에 잘 안 옵니다만 생마개로 남자는 많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40, 50대, 40대 후반과 50대에 박노상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쌍화탕 같은 걸 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50대에 나타났다. 약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환기를 더 올립니다. 기운 소모가 많습니다. 한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인삼도 좀 넣는 게 좋습니다. 인삼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삼을 왜 여기서 안 넣었느냐? 지금 너무 많이 흔들었어요. 기운을. 흔들다 보니까 인삼이 많이 흔드는 약은 아니지만 환기에 비해서는 흔드는 약입니다. 그래서 인삼을 뺀 거지. 환기를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인삼은 한 돈씩 한 돈 정도는 들어가도 됩니다. 청궁 꼭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오히려 계질도 올리면 좋고요. 부자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왜? 기혈을 소모하면서 양기가 상당히 약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치험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0세 남자인데 한 달간 계속 열이 났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양방에서도 치료하고 해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열은 제 기억에 37.5도에서 38도 사이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딱 느낌이 지쳐가지고 사람이 뭔가 눈빛도 빙 풀려 있고 지쳐 있습니다. 과정찰색상 그러면서도 뭔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요 느낌을 제가 딱 파악했습니다. 뭐지? 왜 자꾸 새어나가지? 피로하지? 환자는 피로하다고 하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맥을 짚고 딱 보는 순간 박노상이다 라고 파악했습니다. 평소에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열이 나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다 진액 부족이다. 그렇게 해서 약을 환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맥을 딱 잡고 이건 맥을 안 잡아도 압니다. 하지만 맥을 잡고 환자한테 이거는 박노상입니다 라고 하니 환자가 안 믿어요. 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이제 왜냐하면 시침이 뚝 떼거든요.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저는 맥이 그렇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처방을 복령, 환기, 작약, 두도내, 인삼, 당기, 귤피, 건강생각, 육계, 부자, 감초, 한돈가 환기, 작약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먹고 열 싹 다 떨어지고 피로도 싹 풀리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좀 비아그라 먹고 좀 무리를 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이 옆에 있어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저는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말 바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하나 조금 더 작약을 하는 김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52세 여자분입니다. 1년 전부터 복통, 혈변, 가스참. 가스참은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일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발생. 갑자기 남편이 요절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인생이 막막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우울감과 비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기운이 맺힌 겁니다. 사람이 원래는 양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부터 살도 엄청 빠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지가 작약탕을 제가 기본 의미로 해서 작약으로 복통을 진정하고, 혈변이 나오는 거는 이 혈관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얇아졌겠죠? 얇아지면서도 혈이 망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얇아진 여기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 혈망동이다. 혈도 좀 진정시키면서도 보혈을 해야 되겠네. 복통도 좀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가스 차는 게 어떤 기체가 있거든요. 가스가 차면 갑자기 배가 확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작약을 군제로 한 계지가 작약탕을 쓰면서도 빌랑과 후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복통은 소실되고 혈변도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무리하면 또 조금 개발하고 그랬더라고요. 장기간 썼으면 실제 궤양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팔로업은 안 된 상태라서 작약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작약은 좀 건조한 사람이다. 사람 자체가 건조하고 마른 사람이다.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몸매도 있을 거고 말투라든지 체형, 근육 상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음혈을 보충하는 작용이 작약에게 있고 양혈작약도 있다. 양혈작용도 있다. 작용하는 부위는 안쪽에, 리 쪽에 작용하고 근육에도 작용한다. 설사에도 사용합니다. 진무탕의 경우에 그러니까 배가 찰 때에도 사용하니까 오해 없도록 제가 했습니다. 사상방은 작약을 딱 편하게 쓰는 거는 계지탕 쪽에 응용한 약에는 쓰는데요. 작약을 군제로 해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작약을 소민약이라고 넣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숙지왕과 붙여도 작약은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와 붙여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꼭 소민만의 어떤 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숙지왕, 보혈하는, 보정혈하는 약은 숙지왕, 생지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삼도 있고, 그거와의 차이는 숙지왕과 생지왕은 확실히 보혈을 많이 합니다. 보혈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생지왕 같은 경우에는 혈열을 조금 더 보는 쪽이고, 둘 다 보혈을 많이 하는 게 숙지왕과 생지왕은 더 보혈을 많이 하고, 작약 같은 경우에는 보혈을 하지만 뭔가 이제 진정시키는 의미가 많고, 숙지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혈에 특화됐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무께서는 소양인 약에 이 양적인 성정에 있는 사람한테 잘 맞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실제 숙주양 같은 거는 좀 무게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이 작약의 어떤 산미와는 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지왕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혈을 하지만 진액을 보호하는 것은 생지왕이 훨씬 강하지만 척렬을 하는 것은 생지왕이 훨씬 강합니다. 생지왕, 그래서 생지왕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타박이 일어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쓸 수 있습니다. 현삼 같은 경우에는 현삼은 주로 목 같은데, 물론 목만 아니고도 다른 데도 씁니다만 현삼도 진액을 보충하고 하지만 인후부라든지 이런 데 묵은지화라고 하는 이 삼초의 어떤 화, 이 현삼 같은 거는 그런 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배라든지 이런 데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복통,
모관은 복통, 근육통이나 복통 같은 경우에 모관은 반하의 역할을 합니다. 기체를 풀어주는, 모관은 보혈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허약해 보인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로지 순전히 근육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숙지황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쓰는 거죠. 근육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복통의 양강하고 오수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강은 습기의 문제고, 오수유도 한습인데 오수유는 그 통증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까지 하고요. 잠깐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소문대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꼭 그 사이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진짜 오늘 좀 일찍 끝내려 했는데 갑자기 좀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을 봐서